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은 물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작부터 참석 위원들이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거센 비판을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로 시작한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진행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의원님. 이후 이어진 질의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석유공사가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고 15년간 석유공사의 투자비 회수율이 58% 수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시행한 총 13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101개가 종료되고 29개가 진행 중인데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습니다. 탐사 광고는 진짜 회수율이 1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탐사 광고 위주로 지금 하고 있듯이 탐사 광고 위주로 가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석유공사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사로 세계적 기업인 슐럼버거, 할리버튼이 아닌 1인 기업에 가까운 액트지오사를 선정한 배경을 묻기도 했습니다.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기업인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됐죠?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액트지오사의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충분한 경력을 갖췄다는 점을 비유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영상의학의 영상학자가 은퇴했는데 그 사람이 수술실이 필요합니까? 병원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컴퓨터와 자기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에 대해 물었고 석유공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 정도 되면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프론티어 영역, 그러니까 아직도 해보지 않은 심해 프론티어 영역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걸로 예상하고 오는 12월 첫 탐사 시추에 나섭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어제 대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지법의 민사재판 1심 선고 처리 기간이 제주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해 민사재판부를 담당하던 법관 1명의 건강 악화로 민사재판부 하나를 없애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법원 행정처에 적정한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열린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장기각률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며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만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니스트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교원들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유니스트 상임감사 A씨가 감사기법 습득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발리 해외 출장에 762만 원, 교육비 1,317만 원 등을 사용했다며 상임감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니스트 교수들의 수도권 이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박종래 총장은 자녀 교육에 따른 주거 문제가 큰 걸로 보인다며 특별 전형 등으로 교원 이탈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오전 세계적 도시예술 작가인 셰퍼드 페어리가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제작한 벽화가 있는 남구문화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벽화 제작은 울산시립미술관의 반구천에서 어바나트로라는 기획전 연계 행사로 마련된 것으로 작가 셰퍼드 페어리는 남구 문화원 벽면에 고래와 나무 형태의 지구 이미지를 통해 푸른 지구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주제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벽화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셰퍼드 페어리 작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울산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꿀잼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축구와 수영 등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며 최종 집계 결과 금메달 56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40개로 메달 순위 7위, 종합 순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 태권도와 씨름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오연지 선수가 여자 복싱 라이트급에서 12연패를, 김수지 선수가 다이빙 1m 플랫폼에서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한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이 개인전 금메달 2개 등 모두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85kg 이하 청장급에 출전한 노범수 선수와 105kg 이하 역사급에서 김무호 선수가 각각 획득했으며 90kg 이하 용장급에 출전한 정종진 선수가 은메달을, 80kg 이하 소장급에 출전한 이광석 선수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2024년 제2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부활한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1년 만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양과 봉계 지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는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는 지난 2018년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 6년 만에 봉계에서 다시 열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언양에서 열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축제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축제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번 함 착공식을 열고 마지막 함정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번 함은 길이 170m, 폭 21m 규모로 우리나라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정조대왕급이며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공사가 한창인데요. 울산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샤힌 프로젝트 공사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 중인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공사장입니다. 광활한 부지에 수많은 인력과 공사 차량들로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대형 펌프카 6대가 한 곳에 몰려 공사를 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샤힌 프로젝트의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합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기초연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와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폴리머 공장 건립 등이 핵심입니다. 전체 구조 2,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공사 인력이 하루 3천여 명이 투입되고 있고 공사가 정점이 될 내년 8월쯤이면 하루 최대 13,000여 명의 근로자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공식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 39%로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샤인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투자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샤인 프로젝트 공사장 인근인 온산과 온양읍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주 사업 지역인 온산, 온양읍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또 통신사, 카드사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샤인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온산 온양읍 유동인구는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 전보다 19,000여 명, 19.3%가 증가했습니다. 세대수도 최근 2년간 1,600여 세대 7.1% 늘었고 공실률도 평균 42.9%나 감소했습니다. 카드 매출액도 최근 3년간 15.7%에서 19%까지 증가했고 교통량도 26%, 고용률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져온 효과입니다. 울산시는 샤인 프로젝트 공사 기간 중 지역 건설업계의 경우 약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또 공사 완료 후 지역 정비업체는 매년 약 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매출 증가로 매년 약 330억 원의 지방세 증대와 함께 정규직 신규 채용 인력이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등 주택 준공 실적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부실 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지난 2021년 19,100여 건이었던 것이 2023년 24만 6,200여 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오는 21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울산의 노동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착과 장기 거주 이민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5년 117만 명이었던 울산시 인구가 2024년 현재 10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내 노동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울산시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울산 내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 지원 정책에 관한 질의를 통해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각종 사업 심사에서 단 한 번의 반대나 유보 없이 사업을 의결하는 등 졸속 심사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40회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 모두 101건, 60조 원에 달하는 투자사업 심사를 가졌지만 모두 의결 처리됐다며 형식적 심사와 내부 편향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외부 위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중앙당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의장 재선거 실시를 종용하는 공문이 시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이는 명백한 의장당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시의회 내부에서 의장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선거를 강행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수분 흡착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다공성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최원영, 오현철 교수팀은 금속과 유기물을 결합한 다공성 구조 내에 거대 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분 흡착 능력이 뛰어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물질은 기존에 쓰이던 물질과 달리
물과 접촉해도 구조가 붕괴되지 않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역에 인접한 야적 용지가 물류시설 용지로 탈바꿈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에 인접한 야적 용지를 축구장 2개에 달하는 17,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시설 용지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항역 임접 부지를 물류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로 울산항만공사는 이곳에 물류창고 2개 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관내 중소기업 20개사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 광저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를 참관하고 광저우 황푸구와 우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협회가 어제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발족식을 계기로 현재 바이오 산업 관련 20여 개 기업과 울산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과의 논의를 시작해 바이오헬스 산업협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행사는 발족식에 이어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울산시 바이오헬스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